2026년 봄 시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금리, AI, 거대한 변화들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흐름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먼저 읽어낼 것인가. 시장의 미래를 남들보다 먼저 만나는 단 하루. 이선엽의 스윙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필승 투자 전략. 박병창의 변동성장에서 수익을 내는 막강 포트폴리오. 여주사 빈센트가 제시하는 주도주 투자 전략. 김장렬의 AI 반도체 핵심 공략주. 장훈준의 2분기 성공 투자 전략. 이권희의 지금 꼭 사야 될 주식 아이디어. 그리고 저 김프로의 마켓 인사이트와 친절한 해설까지. 요동치는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꼭 들어야 될 주식 투자 전략. 지금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모든 주식 투자의 노하우와 인사이트가 단 하루만 여러분께 공개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 최고 전문가들과의 1:1 멘토링까지. 2026년 4월 18일 세종대학교 대양홀. 지금 바로 이 선택이 여러분이 자산가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정된 좌석을 지금 바로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네, 일단 오늘도 만평이 하나 있는데 사실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적었지만 미국보다는 이 트럼프가 이끄는 이 배가 조금 이제 남루해져 가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트럼프의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비트코인은 웃고 있더라고요. 제미나이가 비트코인을 좀 좋다고 봤습니다. 아, 이걸 시켰더니 비트코인은 웃는 거를. 네. 웃으라고 하진 않았는데 웃더라고요. 아, 이 프롬을 넣으니까 이 그림이 나온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이 타이틀을 넣고 제미나이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트럼프는 곤혹스러워하고 비트코인은 빵긋 웃고 있는, 아무래도 오늘 장 상승을 제미나이가 예측한 게 아닐까. 네, 좋습니다. 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부터 비트코인은 쭉 올라와서 67,000달러 이제 거래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때 이게 지금 개장 시간이 때인데 이때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갔냐면 비슷합니다. 항상 이제 트럼프가 타코를 하니까. 근데 물론 이제 타코 때문에 사실 지금은 내리지 않고요. 타코가 좀 이제 맛이 빠졌다.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타코에 동요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이제 좋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걸 또 고수하고 있는데요. 너희 내 말 안 들으면 다 폭파시켜 버릴 거야. 라는 이제 입장을 항상 고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백악관에서도 이렇게 레빗 대변인이 이제 지난 새벽이죠. 오늘 새벽 2시쯤에 이렇게 브리핑을 또 진행을 했어요. 이란 정권이 이렇게 공개적인 허세를 하고 거짓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잘 진행 중이다. 라면서 이제 선전을 했는데, 사실 전쟁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속여야 되기 때문에 서로 블러핑을 계속 해야 되고, 거짓 아닌 거짓도 하고, 진실 아닌 진실도 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미국 사이의 블러핑은 좀 많이 이제 교차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진짜 며칠 안에 유조선 약 20척은 지나가게 해준다. 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본인 입으로 하기도 했으니까. 그렇죠. 좀 그래도 좀 될 것 같은, 일어날 것 같은 일 아닌가요?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지키지 않을까. 그거는 좀 이거라도 그죠? 협상을 하기 위해서 뭔가 카드를 내밀진 않을까 해요. 지금 사실 이란 공습 이후에 이제 중동 두바이 원유는 좀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원래 58 정도 하던 게 지금은 100이 훌쩍 넘었으니까 2배 정도 뛰었는데, 사실 여기에 이제 타격을 받은 건 다른 중동 국가들이고, 이란은 여전히 자기네 기름 잘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두바이유를 좀 이제 공급받던 국가들이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걸어 보이는데,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에 많이 달린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이제 주요 원유들의 가격이 다 $100를 돌파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그리고 두바이유는 많이 내려왔네요.
원래 130달러까지 올라갔었던 건데. 한 몇 주 전에 130까지 올랐다가 네. 좀 저번 주에 살짝 소강을 찍었고 그리고 최근에 또 다시 이렇게 일주일 사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문제의 근원이 되어 있는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순서대로 원유 가격이 지금 높게 여전히 네, 맞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가 수혜를 입고 있다. 그래서 우랄 원유의 가격이 좀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보시면 네, 또 이제 갈리바프도 지지 않고 또 트윗을 올렸는데요. 항상 제가 체크하고 있는 이제 소셜 미디어 중 하나입니다. 이게 되게 내용이 재밌었어요. 이제 뉴스나 진실이 이제 차익 실현을 위한 신호다. 가격 이제 시장이 급락을 하면 숏을 치고, 그러니까 그 매수를 하고 급등하면 숏을 쳐라 이런 내용을 올렸더라고요. 아, 네. 이게 갈리바프가 올려도 될 만한 내용인가요? 이것도 좀 이 지금 전쟁 중에 이런 걸 왜 올렸지 싶은데. 내용을 보고 네. 약간의 해석이 갈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일종의 갈리나요? 리딩이다. 그러니까 저 그 글에 써 있잖아요. 지금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숏을 치면 된다. 이게 네. 이제 일종의 리딩이다라는 내용도 있고 또 하나의 의견은 트럼프가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뭔가 안 좋으면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뉴스를 막 공급을 하고 좋을 때는 또 이란을 공격한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트럼프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을 약간 이제 비꼬는 조롱하는 약간 그런 의미 다 이게 의견이 좀 분분해요. 근데 이게 리딩이냐 아니면 조롱이냐. 실제로 저 트윗 밑에 어떤 그 미국 영어 사용자가 알트코인 뭐 사야 되냐고 찍어달라고. 네, 찍어달라고 갈리바프한테 올려가지고 그게 또 엄청 조회수가 터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갈리바프의 트윗 자체도 조회수가 진짜 높아요. 1000만이 지금 넘었거든요. 지금 한 그렇군요. 1300 더 될 텐데. 아무튼 이게 갈리바프가 저번 주에 이제 트럼프가 주말에 뭐 48시간 선전포고 했을 때도 이미 비슷한 내용을 한번 올렸었죠. 이제 가짜뉴스는 금융시장과 원유시장을 선동하기 위한 약간 날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트럼프를 좀 이렇게 하는 네,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실시간 댓글에 해석이 갈려서 갈리바프라고 써 있는데요. 오, 진짜 야, 대박이십니다. 재밌는데요? 너무 네. 재밌어요. 갈리바프. 네네. 네, 갈리바프가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전쟁의 굉장히 수혜자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면에서 수혜자죠? 왜냐하면 저분이 나이가 꽤 많아요. 꽤 네. 많고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선거에 출마했는데 항상 대선에서 뭐 이렇게 좀 주목할 만한 득표율을 얻지를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굉장히 글로벌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지금 갈리바프 하니까 벌써 갈리바프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장난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좀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던. 맞습니다. 조금은 신나 계시겠네요. 맞아요. 살짝은. 소셜 미디어 네. 팔로우 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되셔가지고 저게 일단 1000만 뷰가 나온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쵸. 이 갈리바프 이 소셜 미디어에 알림 설정을 해두고 모든 전 세계 기자들이 이분의 트윗을 주시하고 있어가지고 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다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와, 네. 그리고 또 이건 좀 뭐 지난 뉴스긴 한데 비교적 이제 원유 소식과 관련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트럼프가 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사실 그동안 제재를 걸었던 뭐 이란산 원유나 이제 러시아산 원유를 다 이제 제재를 풀고 뭐 비축유도 풀고 이런 식으로 좀 원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 했었던 내용들인데 그래서 사실 뭐 그때 저번 주에 잠깐 원유 가격이 안정되기도 한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제 트럼프가 본인이 이제 걸었던 것들에 약간 좀 역풍을 조금씩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제 러시아산 원유는 처음에 알려지기로는 이렇게 러시아에서 인도로 수출이 되던 물량이 유조선에 타 있는 그 탱크 물량에 한해서만 제재를 푼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길어지게 되면 계속 그 유조선에 원래 타 있던 건지 언제 타 있던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쵸. 예, 그래서 그냥 약간 그런 식으로 미국도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고, 근데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또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지 않게 되면 이런 식의 운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란 공습 이후에 이제 이란 분쟁 이후에 이제 또 러시아가 이란을 도와서 이제 이란이 이제 그 사우디에 이제 주둔하고 있는 미국 기지에 뭔가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이제 기사가 보도가 됐는데요. 보시면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란과 러시아의 그 관계가 좀 더 공고해지고 있고 오히려 이제 미국은 얻어가는 것 없이 이란을 공격에 성공하고 원래대로 기름 잘 팔고 이런 식으로 조금 수세가 약간 바뀌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좀 언론에서 찾아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전쟁을 일으킨 건 이스라엘과 트럼프인데 트럼프는 개인으로도 그렇고 미국으로도 그렇고 중동에서 입지가 굉장히 많이 약해지고 있고 반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란이랑 친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해서 약간 이제 중동에서 축출이 됐었던 상태거든요. 근데 다시 중동으로 또 영향권을 좀 넓히려고 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들이 또 좀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러우 전쟁에서도 필요한 돈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모으고 있고요. 네. 보시면 또 이제 트럼프가 점점 고립돼 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계속 이제 연이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보시면 나토와의 이제 결별도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라는 내용도 나와서 나토를 탈퇴하나 이런 식의 이제 헤드라인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일전에 그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좀 보내달라라고 이제 나토 동맹국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이제 아무도 그 SOS에 그쵸. 응해주지 않았고 결국 이제 삐져서 나토 필요 없는 것 같다. 나토 우리가 그동안 해준 게 얼만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바깥으로 이제 그 외교 상황도 안 좋은데 내부로는 지난 주말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 주말에 노 킹스라는 이제 네. 안티 트럼프 시위까지 열렸습니다. 이 미국 전역에서 이제 벌어졌는데 주요 도시 한 5개 이상의 이제 주에서 이제 트럼프에 대한 약간 다양한 비판과 조롱이 쏟아지는 이 노킹스 시위가 열렸고요. 지금 기사 보시면 이건 지금 BBC 보도고요. 이제 국내 기사 보시면 800만 명까지 모였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900만 명 그 이상을 추정하는 언론 추정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개인주의잖아요. 네. 그 뭐 파티 문화 이런 거 많을 것 같지만 그건 이제 어렸을 때 하는 거고 이제 직장 일을 시작하면서부터는 거의 일 끝나고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는 게 전부인 가족들이 많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800만 명, 900만 명의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예,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남일에 정말 관심도 없고. 싫어야 할 수 있는 약간 예. 그런 거군요. 근데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 독재자. 독재자. 예, 독재자를 제일 싫어해요. 근데 아마도 이제 행정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네. executive order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실제로 시위에 이제 플랜카드를 많이 들고 나오시는데 거기에 이제 뭐 독재자 트럼프, 뭐 트럼프는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트럼프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이런 식의 그 슬로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민자들이 많이 나와서 시위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이게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이제 미국 내 이민자 분들도 물론 시위에 나와 있지만 사실 IC라고 이제 이민 단속국에서 미네소타주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국민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미국 시민들의 분노도 정말 극에 달해서 미국 본토 분들도 나와서 시위에 많이 참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민자분들은 참여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잡혀가잖아요, 하루 바로. 벌어서 또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위에 참여하면은 다음날 가족들을 부양하기가 어렵고 다다음 날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편이라 그렇게까지 이민자분들이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숫자가 좀 궁금한데 이게 뭐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변화는 없습니까? 지지율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제가 좀 이제 집계를 해봤는데 우선 역대 최저치 36% 수준을 계속 이제 지속하고 있고요. 이란 전쟁을 개시하면서 이제 지지율은 떨어지고 비지지율은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36%가 지금 제일 낮은 수치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로이터에서 같이 이제 그 앙케이트 기관과 같이 설문조사 기관과 집계한 수치인데요. 이게 2기 행정부 취임 이후 가장 최저치이기도 하고 순 지지율 하락으로 보면 10% 이상이 떨어진 수준입니다. 와. 굉장히 지금 여론이 안 좋은. 2025년 12월에도 조금 낮았었네요, 지지율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회복을 했다가 어쨌든 최저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역대 최저 이게 사실 지지율과 비지지를 나눈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네네. 그 선행상에, 그 화면상에 둔 거여가지고, 지금 보시면 12월과 3월이 거의 좀 비슷한 수준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처럼.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비지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죠? 네. 그리고 지지율 자체는 사실 작년에 좀 낮았던 수준과 비슷한 수준.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럴 때 나라가 이제 두 쪽이 낮다라고 표현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지지층은 약간 창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지를 철회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비지지층이 점차 이렇게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내부 원래 이제 트럼프를 지지했던 마가 세력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거여서 더 좀 미국 본토에서는 약간 이걸 더 위기라고 보시는 시선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오늘 보도대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했던 대로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고 미국이 여기서 전쟁을 포기한다. 그렇게 되면은 지지율이 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실 그냥 전쟁이니까 일단 마가는 좋아할까요? 마가는 사실 전쟁 개입을 싫어하니까? 네. 왜냐하면 이미 남의 나라를 도와준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불필요한 돈을 쓴 전쟁이기 때문에 아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했으면서 왜 이스라엘 도와서 굳이 중동에서 전쟁을 하냐. 심지어 지상군까지 이제 지상전까지 염두에 두고 시작을 사실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국민까지 희생이 이어지는 건데 사실 이미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언론에서 이제 해외 현지 언론에서 말하길 그러니까 자국 군인들의 희생도 이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수십 명 정도 지금 사망했다고. 네. 그래서 사실 이미 마가의 정신에서 어긋난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 방송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앱스타인과도 관련돼 가지고 마가 세력이 많이 이탈을 했어서 사실 트럼프의 민심이 조금 많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전쟁은 어떻게 오늘 아침 분위기로 또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전쟁이 이제 지상군이 막 금방이라도 들어갈 것처럼 하다가 또 이제 안 들어갈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됐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제 파월 의장도 잠깐 연설하기도 했지만 이제 연준의 리더십이 어떻게 교체가 될 거냐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잖아요. 지금 케빈 허시 같은 경우는 지명이 된 상태고 상원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다행히 인청은 정해졌거든요. 인사청문회는 이제 4월 13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다만 여전히 이제 여기 보시죠. 톰 네. 틸리스라는 상원 의원이 파월 의장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워시 인준을 아주 강경하게 반대하겠다라는 의견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서 이 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인준이 완성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예상도 많습니다. 사실 이제 상원은행위에서 이 청문회도 하고 이제 인준에 필요한 과정들에서 이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서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걸고 그리고 또 세력들을 집결시켜서 이제 워시에 대한 좀 인준을 방해하게 될 경우에 사실 충분히 미뤄질 수 있거든요. 이 연준 의장의 새 취임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전에 제롬 파월 의장이 인준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내가 할게 라고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의장 대행도 충분히 할 의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금리 정책에 있어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파월이 계속해서 의장직을 수행한다면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동결이나 인상으로 갈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어제 하버드에서 이제 뭐 연설을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약간 소방수처럼 좀 물을 끼얹어서 좀 진정을 시켜주긴 했죠. 시장에.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건 아니다. 일단 중동 정세가 이 이란 분쟁이 이 금리 정책을 좀 바라봐 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가지고 금리 인상으로는 바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긴 했지만 이런 틸리스 상원 의원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실히 좀 단언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톰 틸리스 상원의원 같은 분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찬성을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정말 뭐
또 어떤 상황이 있어서 파월이 계속 뭐 대행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가상자산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가상자산 시장은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은 파월의 임기가 끝나고 케빈 어시가 와서 빠르게 금리 인하 정책을 이제 진행시켜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조금 내리더라도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 6월이나 이제 그쯤에 금리를 내려주면 그래도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던 터라 이렇게 연준 의장의 교체가 좀 더뎌지고 그리고 파월의 임기가 조금 지속이 된다면 시장에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이 갈 수도 있어서 이런 데 우려가 좀 크시긴 합니다. 근데 저는 어제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네. 지금 3월 FOMC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도 뭐 오스틴 골스비 같은 이런 유명 이제 중량급 인사들이 연준에서 일단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으로의 약간 전환 가능성을 내비쳤었어요. 그리고 기자회견 때도 파월 의장이 그걸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어제는 이제 하버드 대학 특강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봐왔던 거랑은 조금 이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좀 통화 정책을 그렇게 여기저기서 얘기하시는 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갑자기 저한테는 좀 갑작스럽게 입장 선회로 좀 느껴졌거든요. 왜냐면 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금리 인상도 염두에 둬야 된다가 사실은 3월 FOMC의 결론이었는데 어제 갑자기 특강이 나오더니 기대 인플레이션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일단 안 하는 걸로 두고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일제히 언론들이 그걸 이제 헤드라인으로 잡아서 보도를 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말이 달라진 걸까요? 아무래도 이 시장 침체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또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보고 있는데요. 네. 3월 FOMC에서의 메시지가 금리 인상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이제 읽힐 수도 있지만 왜냐면 기자들이나 이런 쪽의 질문들이 뭐 금리 인하에만 초점이 너무 맞춰져 있으니까 왜 금리 인상을 생각을 안 하냐?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가 그렇다고 금리 인상을 또 할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너무 내 하버드에서는 네. 금리 인상은 조금 두고 봐야 돼라는 좀 확실한 메시지가 전해져서 약간 시장에 좀 혼란이 있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파월 의장이 본인이 뱉어놓고 그렇죠. 이제 시장이 네. 약간 네, 공포에 너무- 질려서 너무 생각보다 더 난리가 나니까 조금 수습하려고 그렇죠. 갑자기 이례적으로 학교에 그렇죠. 갔을 때 그렇죠. 그냥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저도 약간 뭔가 그런 이해가 되네요. 느낌이지 않나.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소방수 지금 역할을 네. 했다. 네. 네. 어쨌든 근데 지금 국채 같은 경우는 어제 거의 이제 레드라인 10년물 기준 4.5%, 이 30년물 기준 5%가 이제 우리 보통 레드라인 위험 수준이라고 보는데요. 거기 거의 근접했다가 파월 의장 발언이 나오면서 좀 급락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화면 보시면 미국 국채 이제 금리를 보시면 상당히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좀 떨어졌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 거의 이제 약간 뭐랄까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많이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 그래도 높네요. 4.9 정도 되네요. 30년물, 맞습니다. 20년물. 아직까지 이제 금리 인하가 요원하다 보니 네. 이런 상황이 조금 벌어진 것 같고요. 그래도 너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진 않았다. 그래도 보고 있습니다. IMF에서는 지금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전쟁으로 인해서 성장 둔화가 전 세계적으로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어제 하기도 했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물론 이제 뭐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의 뭐 특강 연설에서 볼 수 있듯이 뭐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뭐 어쩌면 금리 인하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뭐 시장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이제 이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이란 간의 이제 분쟁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을 좀 벗어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걸 또 IMF가 보고서를 내서 최근에 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조금 이제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한 10주 넘게 계속 매수를 하다가 이 지난주에는 매수가 없는 것으로 지금 어제 확인이 됐죠. 네, 이건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래 그 마이클 세일러가 항상 일요일마다 이제 오렌지 마크를 이제 항상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리면서 우리 매수 암시 이제 우리 매수했다라는 이제 암시를 보내주고 그 다음 날 이제 SEC에
그 서류를 제출하면서 실제로 얼마를 샀는지 이렇게 공시를 했었는데요. 근데 웬일인지 지난 주말에는 아무 소식 없이 그냥 자신들의 연구 우선주 스트레치를 열심히 홍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눈에 레이저 킨 사진이 올라와가지고 아니 설마 다른 걸로 이제 약간 매수 암시를 했나 싶었는데 서류도 안 올라왔고 네. 뭐 그래서 이 13주 만에 마이클 세일러가 연속 매수를 중단한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여기 화면 보시면 항상 매수 시그널을 오렌지 점 차트와 함께 이제 시그널을 보냈고 실제로 매수까지 이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최근에 연구 우선주와 이제 보통주 그리고 이런 그 발행량을 늘리면서 대폭 늘렸었잖아요. 310억 달러, 뭐 31억 달러 규모로. 그래서 좀 총알을 모집을 하면서 그 시간을 조금 끼어둔 게 아닌가. 바로 좀 이제 매수를 이어가기에는 좀 모집해야 될 총알들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마이클 세일러의 이제 트위터 그 소셜 미디어 X를 좀 지켜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이제 연속해서 사왔었기 때문에 한 주 정도 쉬어가는 거가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의견이신 네. 걸로. 어차피 연속 한 4달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동안은 좀 불규칙한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희 편집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